Make America Great Again.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슬로건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미국 최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공약으로 많은 표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듯 2018년 초반부터 중국을 향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중국에게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와 합작 회사를 통한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 통상법 301조를 적용, 최대 6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무역 상대국에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이득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늘 지식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해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독점을 허용하는 정책이며 시장경쟁제도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지만 두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모두 산업발전입니다. 즉, 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이 서로 상반되는지라 항상 제도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는 시대적으로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두 제도의 균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만들어가곤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헌법 제정 때부터 발명자나 저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발명이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명시할 정도로 창의적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위대한 과학기술적 업적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은 특허의 독점적 지위보다는 독점 금지에 관한 관심을 보였고, 그 결과 특허 정책은 위축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특허는 한낱 독점권으로서 미국 경제의 발전에 장애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에게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받기 시작한 미국의 산업계는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무역 정책과 연계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미국은 다시 친특허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위한 연방순회 항소법원도 설립합니다. 이후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항소법원 설립 전 30년간 평균 62%에서 설립 후 8년간 90%로 급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와 정책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제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역량을 기르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정가에 보도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넓게 그리고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식재산권 제도는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경쟁 상대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학기술 기반이 약하고 기술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오히려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무역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으로 보고 있다지요. 이는 비슷한 상황이 1980년대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환율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라는 무기를 휘둘렀고 일본은 서서히 잠들어갔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는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미국이 추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 라이트하이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제품들이다. 환율만으로 일본을 공격하던 때와는 다른 상황에 다른 전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있다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G20 국가 중 멕시코, 독일에 이어 3위입니다. 해외 교육국의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더군다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이 가운데 약 80%가 중국산 완성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라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 연쇄적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무역 체제보다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세를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FTA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나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 가입만으로 관세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도 지식재산권의 제도나 집행의 문제점을 이유로 언제든지 우리나라와 무역 분쟁을 일으킬 여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경쟁국들이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지식재산권 제도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세계의 표준적 수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간에도 지식재산권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공격 수단이듯 국가 간에도 지식재산권은 도망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한동안은 지속될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을 착실히 준비하며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